안녕하세요. 솔션스타 아나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단 10분 만에 수익화 정보성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그 자동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글 쓰는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일 뿐만 아니라 이전 챗 GPT 활용 프롬프트를 통해서 SEO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중간에 끊기거나 본문의 내용이 되게 짧게 작성되었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돼서 기본 1500자, 2000자 이상 뿐만 아니라 3000자 이상의 글도 아주 자연스럽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에 보셨던 챗GPT 생성 화면은 네이버 블로그 글에 적당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화면은 HTML 소스를 코드 블록에 담아서 최대한 글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도록 SEO 블로그 글을 HTML 소스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블록을 생성할 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챗GPT 활용 프롬프트가 없죠. 복잡한 프롬프트가 지금 없고 본문의 내용만 입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아서 SEO 블로그 글을 위한 최적화 제목과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SEO 최적화 글의 요약, 그리고 목차, 목차별 내용까지도 다 출력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EO 블로그 글을 작성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사용자 정의 지침에 해당 프롬프트 내용을 미리 등록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커스텀 인스트럭션스라고 해서 챗GPT가 가지고 있는 되게 유익하고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용자 정의 지침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화면을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 꼭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HTML 소스, SEO 최적화 블로그 글을 HTML 소스로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SEO 최적화 글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스크립션 메타 태그, 키워드 메타 태그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도 신기하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목차도 책갈피 기능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SEO 최적화 블로그 글을 작성을 했고 이제 SEO 최적화 제목 추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정의 지침에 5개까지 최적화 제목 추천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5개가 나오고요.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모두 출력해주고 있고 실제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는 본문에 잘 녹여져 있습니다. SEO 본문 요약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SEO 본문 요약을 블로그 글 맨 앞에 글 요약으로 입력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HTML 소스 부분에 지금 해당 소스 코드를 삽입해서 넣으면 블로그 글이 완성이 되겠죠. 얼마나 간편하고 쉽습니까? 블로그 글을 작업하는 데에 단 2, 3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도 실제로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 소싱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소스 코드를 카피해서 블로그 글로 직접 옮겨 보겠습니다. 챗GPT가 생성해준 SEO 최적화 글을 블로그로 옮기기 전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커스텀 인스트럭션스 사용자 정의 지침 사용 방법 잠깐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 하단의 계정을 클릭하면 커스텀 인스트럭션스라고 사용자 정의 지침을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여러분들의 챗GPT 프롬프트 내용을 입력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 가시고요. 저는 이 부분은 좀 길게 되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챗GPT 수익화 실전 비법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정의 지침을 이용하면 블로그 글을 쓸 때마다 매번 입력해야 하는 긴 프롬프트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서 훨씬 활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챗GPT가 작성해준 글을 티스토리 블로그 글에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 전에 화면에 보시는 이 블로그 글들은요, 모두가 챗GPT를 통해서 작성한 글이고, 이렇게 챗GPT를 통해서 8개의 정보성 글을 작성했고, 이렇게 챗GPT 고급 활용 프롬프트를 통해서 작성한 블로그 글 8개 만에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했고, 신청한 지 약 10일 만에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광고 잘 출력되고 있죠? 그러면 챗GPT로 작성한 글을 티스토리 블로그에 삽입을 해볼게요. 기본 모드에서 HTML 클릭하시고요. HTML 소스 부분에 우리가 아까 생성한 챗GPT가 생성해준 HTML 소스죠.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구조가 이렇게 잡히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각 목차별로 내용을 조금씩 보완해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SEO 최적화 제목이 있죠. 본문에 사용된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를 가지고 제목을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이 5개의 제목 중에 한 개를 고르셔도 되고요. 이 5개의 제목 중에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제목을 만들어 내셔도 됩니다. 저는 1.5%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 이 키워드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1.5%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넣어서 키워드들을 좀 늘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글은 다시금 키워드 분석을 해서 키워드를 조정하기보다 이 글 자체를 애드센스 광고를 돌려서 이 블로그 글로 트래픽을 유입시켜서 광고 수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블로그 글을 완성해 볼게요. 이렇게 SEO 본문 요약해준 내용을 블로그 글의 맨 앞단에 간단한 개요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HTML 소스에서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 집어넣을 자리를 0000을 입력해서 해당 구역을 좀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SEO 본문 요약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보기 좋게 줄바꿈을 해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작성해준 글을 보면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라고 링크가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인데요. 신뢰할 만한 사이트로 인용을 해서 좀 더 SEO에 유리한 글을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뢰할 만한 사이트 인용 부분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을 해볼게요.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하고 연결될 링크를 이렇게 입력해 주었고요. 사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라고 여기를 클릭해도 그 링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챗GPT가 자동으로 작성해 준 거죠. HTML 메타 태그 중에 H1 태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H2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H1으로 되어 있죠. 이 블로그 글 제목이 H1 태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H1 태그가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H2 태그로 바꿔줬습니다. 다음 작업할 내용은 챗GPT가 생성해준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를 블로그의 해시태그 안에 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중기청 전세대출, 2020년 전세대출, 2.5% 저금리, 전월세 보증금 대출, 그리고 전세대출 조건, 전세대출 금리, 이러한 해시태그들을 넣어봤습니다. 다음 순서는 썸네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망고보드로 해볼게요. 미리 캔버스 캔버는 많이 하니까 저는 한번 망고보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고요. 이 템플릿 중에서 디자인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템플릿으로 해볼게요. 썸네일 사이즈는 뉴스카드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지우고요. 이렇게 그냥 다 지워버리고 뉴스카드 모양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텍스트들은 지우면 되죠. 블로그 썸네일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제목을 요약해서 키워드로 카드 뉴스형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1.5% 저금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 카드 뉴스형 썸네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다운로드해서 블로그 글에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미지 삽입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다운로드한 이 썸네일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요. 블로그 글의 맨 상단에 저는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이미지로 선정을 하고요. 이미지가 검색될 수 있는 적절한 키워드를 만들어서 이미지의 설명도 함께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블로그 글 중에서 다음에 어느 정도 상단 노출되고 있는 정부 복지 지원 관련된 두 개의 포스팅을 내부 링크로 입력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SEO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자체 블로그 글 하나를 불러왔고요. 그리고 블로그 글 하나를 더 불러와서 두 개의 관련 글로 세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드센스 광고를 삽입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광고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인피드 광고, 인아티클 광고, 멀티플렉스 광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하나씩 테스트 해보시면서 어떤 광고인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중에서 세 가지 광고를 다양하게 이용해 볼 겁니다. 자, 그럼 광고를 편하게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애드센스에는 자동 광고와 수동 광고가 있어요. 자동 광고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수동으로 광고의 삽입 위치를 정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삽입할 곳을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HTML 소스로 들어가서 이렇게 0000 되어 있는 부분만 검색해서 그 위치에 광고를 삽입하면 됩니다. 광고의 유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광고라든지 멀티플렉스 광고, 인아티클 광고, 블로그 성격에 맞는 다양한 광고를 선택해서 탑재를 하면 됩니다. HTML 소스를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HTML 소스에서 광고를 삽입하려고 표시해둔 000000 부분을 Ctrl H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검색된 단어가 노랗게 표시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광고 코드를 삽입할 겁니다.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광고를 한번 세팅해 볼게요. 광고 단위 이름에는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나중에 인사이트로 어떤 광고가 어떤 효율을 나타내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광고 이름을 잘 정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생성됐죠? 복사하기를 누르시고요. 광고 코드 복사한 거를 다시 블로그로 돌아와서
HTML 소스 부분 컨트롤 F로 찾은 이 0000 부분에 해당 광고 코드를 삽입합니다. 지금 보시면 광고 코드가 잘 삽입되어 있죠. 맨 상단에 디스플레이 광고를 삽입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를 좀 띄엄띄엄 이렇게 바로 아래가 아니라 한 3번째 정도의 광고 나오게끔 디스플레이 광고를 세팅하고요. 또 광고 삽입될 다른 영역에는 멀티플렉스 광고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가 멀티플렉스 광고고요. 역시 광고 단위 이름은 잘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짜와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약자, 멀플, 티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약어로 잘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광고 효과를 볼 때 이 광고가 어떤 광고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 단위 이름을 적어 놓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고 삽입할 위치를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0000으로 검색하셔서 적절한 위치에 멀티플렉스 광고도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인아티클 광고를 넣어보겠습니다. 인아티클 광고도 같아요. 광고 단위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꼭 잘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장 및 코드 생성을 눌러 주셔야겠죠. 어떤 광고인지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인클이라고 인아티클 광고 줄여서 인클 했습니다. 코드를 복사해 주시고요. 역시 블로그 HTML 소스란에 0000으로 찾았던 광고 삽입 위치에 해당 소스 코드를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블로그로 가서 광고 삽입 결과 볼까요? 자, 애드센스 광고 정상적으로 잘 보이죠? 역시 저금리 대출 글이다 보니 저금리 대출 광고가 아주 잘 탑재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탑재되어 있죠? 자, 이렇게 블로그 글에 맞는 애드센스 광고가 이렇게 탑재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멀티플렉스 광고입니다. 멀티플렉스 광고가 다양한 컨텐츠의 광고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광고를 클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글 중단이나 하단에 멀티플렉스 광고를 삽입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라고 해서 역시 애드센스 광고가 달려 있고요. 이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광고 클릭할 확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블로그의 구글 노출을 위한 구글 서치 콘솔 사용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글의 블로그 주소를 위에 주소창에 넣으시고 색인 생성 요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색인 생성 요청으로 색인이 되면 빠르면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가 지나면 구글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색인 생성이 정상적으로 요청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뜨고요. 색인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요청을 클릭해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블로그 글을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에 접속하시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등록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블로그 볼까요? 자, 우리가 보실 부분은요, 좌측에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등록하면 좌측 메뉴와 같은 모습들이 보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웹사이트 수집 메뉴에 갈 겁니다. 웹사이트 수집 메뉴에서 여러분들의 블로그 글의 URL 주소를 입력하고 자, 확인을 누르면 요청 완료라고 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요청 완료 후에 보통 1, 2분 지나면 수집 완료라고 뜨기도 하지만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나면 뜨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블로그 상태나 글의 상태에 따라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등록한 블로그 글이 다음에서 정상적으로 노출되는지 볼까요? 2023년 중기청 전세대출 바로 노출이 되어 있죠. 다음에 최적화되어 있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바로 노출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된 글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애드센스 광고들 잘 세팅되어 있고요. 글의 내용에 맞게 이렇게 광고가 잘 붙어 있습니다. 상당한 관심 주제이고 이렇게 광고도 적절하게 잘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애드센스 수익도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그 내용들 정리해서 다음 영상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제가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저는 아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